네, 지난주 국회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 피해자의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긴 게 1,188건이었습니다. 네, 수치만으로도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는 이 문제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앞서서 앵커멘트를 통해서 3년간의 가정폭력 위반 건수를 짚어드렸는데 이게 경찰이 국회에 제출한 거라고요? 예, 경찰청 그 자료에 가면 2016년부터 지난 3년 동안 그 가정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그 접근 금지 명령 처분을 받은 그 사람들이 19,674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명령을 위반한 건수는 6%에 해당되는 1,188건입니다. 네, 이렇게 제재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정폭력범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예, 그렇죠. 이제 가정폭력범에 대해서 이제 이런 처분이 이제 내려지게 되는데 결국 이제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이나 학대 이걸 말합니다. 네. 그리고 이 폭력의 종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뭐 사랑의 매라고 해서 뭐 하는 이런 것이 이제 과도하면 폭력이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속 폭행 또 심지어는 뭐 존속 살인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가정 폭력이요. 그거 외에 이제 부부 간에 또 폭력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형제 자매 간의 싸움도 이게 이제 가정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자기나 자기 직계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교적 윤리에 의해서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고소하냐. 그래서 고소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가정폭력 특례법에 의해서 네. 이 자녀들이 자식이 존속을 고소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정폭력에 한해서는. 그렇고 또 배우자의 또 폭력에 의하면 부당되어 있으면 또 마찬가지로 장인 장모도 이제 고소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을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이제 확대되고 그래서 가정폭력을 이제 부부간에도 처음부터 싹을 자르지 않으면 이게 점점 강도가 심해져요. 네. 폭력을 해도 별 대응도 안 하고 그냥 맞고 있으면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커져갖고 나중에는 결국 극단적인 뭐 살인까지 일어나니까 예. 그래서 이 가정폭력이 지금 심각해진 사회 문제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위법행위로 인식해서 이거는 처벌해야 하고 이 가정의 평화와 피해자 인권을 위해서도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이래서 이제 1997년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이제 제정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가정폭력법은 이제 가정 구성원에 대해서 신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또는 재산적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보는 것이죠. 그런 가정 구성원이 뭐냐 하면 꼭 결혼한 법률혼 사이의 가정만이 아니고 결혼 안 해도 사실혼 사이에서도 가정폭력의 대상이고 네. 또 이미 이혼한 전 배우자가 와서 폭력해도 가정폭력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정폭력을 아주 엄하게 처벌하는 이유는 아동기의 가정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하면 청소년이나 성인이 돼서 폭력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런 폭력범이 계속 나오는 것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가정폭력을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궁금해하는 것은 그런 가정폭력과 부부싸움과는 어떻게 다르냐. 네. 그 그렇습니다. 부부싸움도 가정폭력이냐. 네. 근데 그 둘로서 이제 다른 점은 가정폭력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폭력입니다. 근데 부부싸움은 동등한 입장에서 자기 주장을 막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방적인 건 아니죠. 예.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들을 겪었으면 네. 부당한 대우를 받았으면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고하기 상당히 두렵고 참 걱정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경향이 예. 큽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일을 국가기관에 이렇게 맡겨서 해결하게 한다는 것도 좀 쉽지 않은 네. 일이고 꺼리게 되죠. 네. 또 하나는 해결해서 처벌받게 하는 건 좋은데 그 사람하고 이혼하면 몰라도 또 같이 살아야 되니까 네. 또 어떤 보복 감정에 의해서 더 힘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점들이 이제 꺼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견디고 산다. 한 70%는 설문조사에 하면 한 70%는 그냥 견디고 산다. 예. 그리고
또 한 45%는 폭력 당해도 일단 참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가정폭력이 정말 아주 크게 문제가 된 사회 문제가 돼서 보도가 많이 되니까 저거 그냥 놔두면 위험하겠는데 네. 하는 인식들이 있어서 네. 주변인들이 신고를 해서 결국 가정폭력이 이제 결국 신고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부부싸움은 칼도 물베기다. 뭐 이런 잘못된 인식이 결국은 이런 폭력을 조장하고 있으니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초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 뭐 어른한테 얘기하거나 부모, 장인, 장모, 본인 친정에 얘기를 네. 해서 처음부터 그 만약 남편의 폭력이 있다면 처음부터 그걸 막아주는 것이 가정을 위해서도 좋고 남편의 폭력성을 키울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걸 막을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신고는 초기에 하는 것이 좋고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주변인 분들이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그 비율이 더 많은지 아니면 본인 신고 비율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더 나아졌는지. 네, 본인 신고 비율도 지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혼율도 적었고 그러면서 어차피 부부 생활에 부부 싸움은 칼도 물베기니까 참고 산다 하지만 요즘은 결국은 남편한테 맞고 사는 아내들이 흔치 않습니다. 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고 난 새 생활을 하겠다 이런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고 여성들의 의식이 그 인권 의식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신고되고 바로 이혼 소송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 상황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옛날처럼 아내는 뭐 내 말에 복종하고 그대로 네.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굉장히 큰 낭패를 보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서도 또 언급해 주셨는데 현재 우리나라 법에 가정폭력 관련된 법이 따로 지정돼 있는 게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가정폭력법이 이제 특례법이 있죠. 여기에 보면은 건전한 가정을 가꾸고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보호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폭력을 당하면 이제 서로 분리시켜 놔야 되니까 네. 집안에서 퇴거시킬 수도 있고 네. 또 퇴거한 후에는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점에 대해서는 접근 금지 명령 외에 그냥 수강 명령, 보호 명령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특례법에 의하면 처벌도 하게 하지만 네. 또 이런 보호처분, 임시보호처분에 의해서 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 조치들이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법으로 규정은 돼 있는데 꾸준히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법에 실효성이 있나 이렇게 물음표가 붙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호처분에 대해서 이제 위반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령 접근금지 명령,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 네. 이렇게 명령을 받았는데도 접근을 한다든지 또 접근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뭐 전화라든지 이메일로 연락해도 안 됩니다. 네. 근데 통화를 한다든지 접근을 한다든지 하면 그 위반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호명령이나 뭐 보호명령 중에 상담, 위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소 네. 약한 보호처분. 이 보호처분에 위반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이제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효성 문제는 이렇게 형사처벌이 있는데도 왜 실효성이 문제되냐 하면 결국은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면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처벌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처벌받게 될 것 같으면 피해자가 내 남편이 처벌받으면 안 되니까 합의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결국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점에 대해서 이제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이 합의를 해주는 반의사 불벌죄로 되어 예.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문제다. 이런 이제 견해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실효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변호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보호처분에 대해서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니까 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이제 없애버리는 그러면 이제 실효성이 그만큼 커지겠죠. 네.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은 처벌받고 나와서 다시 가정이 평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맞습니다. 있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들어간 거죠. 예. 근데 이제 해외의 경우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은 그냥 뭐 보호처분 전에 의무적으로 기소해서 처벌받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아예 가정폭력을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좀 그 가정폭력에 대해서 나서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영국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서로 좀 다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 과연 어떤 것이 좋은지 그거는 이제 한번 뭐 여러 가지 의견을 규합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그냥 놔둘 것이냐, 네. 아니면 이것을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영국처럼 가정폭력범이라면 반드시 기소해서 처벌하는 것으로 갈 것이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결국은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지만 현재 시대 상황을 봐서 네. 또 여성의 그 뭐랄까 주장이랄까. 또 그런 여성의 힘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네네. 이 상황에 의하면 결국은 가정폭력범은 엄단하는 쪽으로 결국은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저희가 최근 뉴스에서 정말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기억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예.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시라. 이런 성구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해야 되는데 가정을 이루는데도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폭력으로부터 이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그런 이제 최선의 일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가정이 건강할 때 바로 비로소 사회가 건강해진다 이런 말이 떠오르고 또 잠언 4장 23절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